들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아, 진짜. 이게 좀 심해. 너무 심해. 그래서 지금 그런 운동이 일어날 것도 같아요. 범국민적으로 청와대 들어가라. 그리고 필연코 이따가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청와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용산 국방부는 국방부 용도로 만들어진 공간에 무리하게 만들다 보니까 미친 짓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나왔던 보도 사이버 사령부 연쇄 이전에 111억이 또 든다는 거예요. 돈이 끝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이버 사령부가 그 필요성 때문에 왜 저 북한 이런 데서 막 해킹 많이 하고 북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커들이 굉장히 많이 정보를 빼가잖아요.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국방부 청사에 입주해 있었는데 이 사이버 사령부가 옮기면서 2개로 쪼개져서 이전을 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나중에 또 다시 옮긴다고 하는데 2개로 쪼개서 이전을 하는데 드는 올해에만 들어가는 돈이 111억. 이 사이버 사령부가 지금 진짜 두 곳으로 쪼개서 111억인데 다시 합쳐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돈 다시 들어가. 네, 이중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는 대통령실 이전할 때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옮겨야 되네, 이것도 옮겨야 되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마스터 플랜 없이 계속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래 이전하는 것까지는 하자고 하자. 대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운 뒤에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나는 청와대 발도 들이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졸속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예.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예견되어 있었죠. 댓글에 그 신현경님께서 이랬어요. 미쳤다고 본다 진짜 이렇게 보시는데 정말 맞아요. 이거 처음부터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와대를 용산 청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합니다. 그럼 그거를 썼던 합참이나 국방부 같은 경우는 또 나가야 되잖아요. 또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그때 국방부 그 별관을 사용했던 사이버 사령부는 어떡합니까? 국방부가 사용한다니까 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송파하고 과천으로 나눠서 나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그 부대를 쪼개버리는데요. 여기다가 또 다른 게 문제가 돼요. 합참은 또 딴 데로 옮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용산 자체가 미군 부대가 있던 곳이고 그래서 국방부가 거기 있었고 나중에 이제 합동참모본부라는 게 생기면서 다시 그 옆에 합참이 있었는데 윤석열이 이거 내 거 쓸래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M1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이버 사령부를 2개로 쪼개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는 경기도 과천의 안보지원사령부로 옮기고 하나는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기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이번 그 정기 그때 보니까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 예산 전용하는 건데요. 목적이 비슷하지도 않는 예산들을 전용해가지고 그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야당이나 국민의 비판이 심해질까봐 숨기고 있다가 다 들통나는 상황이잖아요. 완전히 거짓말 정부에 좀 가깝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에서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 규명단을 만들어서 이 예산을 지금 다 검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예산들이 다 숨겨져 있답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지금도 다 파악한 게 아니고 숨겨진 예산을 찾아서 그거 사실을 확인을 한 뒤에 발표가 하나씩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런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어디에 어떤 예산이 쓰이는지 알 수가 없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가재정법 위반이다라고 볼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1월부터 국방부 예산만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낙찰 차액이 지금 뭐 49억 9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나왔던 금액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35억 원을 이미 뭐 사용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서도 아까 말씀 주셨던 사이버 사령부가 송파하고 과천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원래는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시 이동을 했다가 지금까지 이거 들어간다는 111억 원은 솔직히 신축이 아니고 이렇게 순수하게 이전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이 있다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더 우려되는 것은 이거 나중에 다 같이 또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전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또 어쩌면 나오는 진짜. 거예요. 원래 같이 있던 것을 억지로 쪼개놨어요. 갈 데가 없어서. 그러면 그 기능을 같이 하기 위해서 다시 합쳐야 되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날아가는 돈이요. 최소한 111억 원은 다시 한번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왜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나는 일이 뻔한 건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예. 낙찰 차익 35억 원 이거 사용한 것도 참 이거 국민 속여가면서 살짝 뺏쓰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금 도둑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그렇지, 이거를 세금 도둑이지. 네, 세금 근데 도둑. 이거를 이거 논평으로 할까 말까 하다가 하세요. 할까요? 막 세게 질러. 세금 도둑 막 이렇게 할까요? 세금 도둑 잡아라 시민단체도 있잖아. 네, 그럼 내일 한번 네. 근데 문제는 그 도둑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수의 업체들, 수의 계약하는 음. 업체들, 그다음에 자격 없는 업체들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도둑의 왕초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라는 것을 약자 예산은 대부분 삭감하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더 분노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도 대국민 민폐잖아요, 민폐. 청와대에 있었으면 안 들어갈 돈들이잖아요. 최소 1조 이상이.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낙찰 차액,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계약을 맺기 전에 대략 이 정도 예산이 들겠다라고 예산을 받아놓고 그 중에 이제 그 공사라든지 이런 걸 할 회사를 지정해 놓고 나니까 차익이 생겨. 돈이 좀 적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낙찰 차익이. 이게 35억 원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낙찰 차익 자체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다른 사업에도 쓰면 안 되는 돈이에요. 다시 국고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사용하겠다고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다가 실질적으로 낙찰하고 계약을 성사했더니 그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낮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본인 재산이면 본인이 그냥 통장에다 저금을 하거나 쓰면 돼요. 그런데 이건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불용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용 예산이 되지 않게끔 계산을 잘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예산이 불용이 생긴다라는 것은 불용을 사용하면 안 돼. 말씀 주신 것처럼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속이고 다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골 때리는 게요. 한덕수가 7월 달에 그 N번방 사건 관련해 갖고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예산에는 예외적으로 낙찰 차익을 쓸 수 있다. 이 내용이 지금 담겨 있었던 거를 사이버사 이전 비용을 정보와 예산 명목으로 꼼수 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보와 예산이다 그래갖고 사이버사 이전 비용을 여기다가 낙찰 차익을 쓸 수 있게 이걸 합법 만드는 어마어마한 꼼수가 지금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저 어제 딸내미랑 영화를 이렇게 심야 영화를 봤는데 어제였나 그제였나 생각도 안 나네요. 봤는데 왜 그거 있었잖아요. 공조에서 키보드로 때려서 사이버 수사 범죄 되냐 이거잖아요. 그냥 순수 자연 범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이 보면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확정이다. 이거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규정은 그런데 이사 예산으로 쓴 거예요. 이 규정을 대놓고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자, 어떻게든 이전 비용을 감추려고 뭐 온갖 다양한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 이거 도둑질이거든요. 세금 도둑질. 세금 도둑 잡아라. 다른 걸 떠나서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쓰면요. 저는 이거 탄핵감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생긴 예산이 아니라 약자 예산은 삭감하면서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이 비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숨겨서 다 들통나는, 아직도 제가 봤을 때 덜 들통난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제가 약자 예산 숨긴 거 몇 개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선은 청년 예산 저희 이거 좀 조사를 해봤는데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청년 채용공제 예산이고 51%, 전년 대비 51% 삭감, 추가 고용 장려금 77% 삭감, 고용유지 지원금 67% 삭감, 일자리 안정자금 99% 삭감, 청년 도약 계좌 반토막 났습니다. 이거요. 그리고 지금 서초동 물난리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상청 예산도 대폭 삭감했고요. 미수가 지원, 이거 무슨 뭐 출산 장려하겠다고 하면서 아이 인형 앞에다 안고 별 생쇼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수가 지원 예산 반토막 났고요.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 그 예산도 완전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부자 감세 5년간 60조 원 부자 감세가 되는 거고요.
전기 가스요금 내년부터 40% 올해 좀 7,700원이니까 오르고요. 내년에 또 40%더 뛴다고 지금 합니다. 잠깐만요. 랩하세요? 아,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는데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화가 나요, 솔직히. 계속 한번 그런데 아니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전기 또 자동차 왜 우리 그 전기 자동차 충전 이거 다 요금 올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뭐 견디는 정책이다 이런 정말로 강아지 같은 소리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왜 시원하다. 강아지란 서민들한테 말만 들으 시원하다. 왜 서민들한테 무슨 견디는 정책이다. 그런데 이 전기 요금가 오를 때 지금 그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 전기료 인사 전면 백지화할 예정이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무책임한 결정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그럼 뭐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공약인데 거짓말하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뭡니까? 그런데 다 올려놓고 국민들한테는 견뎌주세요. 견디는 정책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자기네 이사 가는 예. 데는 호화적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보는데 3월 20일 날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음. 496억 이상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윤석열 입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496억. 그런데 얼마 전에 터졌던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 그때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영빈관은 청와대 거 쓸 수도 있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게 결국 김건희가 했던 말 영빈관을 옮길 거야 이 이야기랑 연동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던 거고 그 윤석열이 지금 이 예산을 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예산에 지금 들어있다는 것까지 그쵸. 그 철회하라고 했으면 수정 예산안이 제출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878억 영빈관 신축 예산이 그대로 있는 거다. 이거 국민을 속인 거죠. 저 솔직히 김건희 씨 발언보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 했던 얘기 지금 1조 원이니 5천억 원 이야기 나오는데 근거 없다 이 얘기 있잖아요. 정말 분노했어요. 정말 그때 살인 충동이 느껴질 정도로 분노했어요. 국민의힘이 그랬죠. 기적의 산수법 이렇게 아니 대체 그 대통령실을 옮김으로써 발생한 모든 예산을 그게 포함시키는 게 맞죠. 그러면서 496억 원이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음. 민주당에서도 이거 1조 원 넘는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이 다 조목조목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은요 집권 여당이고 현 정부 행정부예요. 그럼 최소한 너희들이 분석한 부분 이거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 우린 이렇게 예산을 해. 이렇게 해서 분석 자료를 팩트체크로 내놔야 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니네 헛소리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본인들은 그럼 도대체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전혀 얘기를 않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돈도 도둑 돈이지만 합참하고 국방부가 왜 옆에 붙어 있겠냐고요.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합참은 용산에서 남태령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난다고 하는 게 말이 맞겠죠. 난 대골 때리는 게 합참이 국방부 옆에 있어야 되는 거, 그 대통령실 옆에 있어야 되면 거기에 국방부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남태령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건 합참은 국방부랑 같이 함께 효율적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무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합동참모본부에서 일을 해. 그러면 그 국방부랑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방부는 또 대통령실 옆에 합참 건물을 뺏어 들어간단 말. 이게 안보 공백이 아닌 뭐냐. 지금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그 안보 의식이 심각합니다. 오늘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NSC를 열었는데 본인이 직접 주재하지도 않고 저는 좀 뒤늦게 참석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술자리에 참석하는 겁니까? 나 술 마시러 가는데 나 좀 늦을 것 같아. 이거 말이 됩니까? 예. 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유, 영빈관 어떡해. 신축은 윤석열이 철회를 지시했지만 예산이 살아있고 이것도 국민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빈관 예산은 사실 그 정도 지으려고 하면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왜 우리가 쪽지 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카톡 예산이라고 부르더만 그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예결위원들한테 우리 지역이 얼마나 노조 같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영빈관이 필요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쑥 들어간 거예요.
이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짓인 거죠. 당연히 위험하죠. 그런데 정말로 저는 이번에 예산 사용하는 거 보고 제가 이렇게까지 사악하게 화를 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영빈관 신축한다는 것도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영빈관 신축도 말도 없다가 그냥 이거 껴들어간 거잖아요. 예산이 통과되면 진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살짝 끼워 넣었다가 민주당에서 이거를 의원이 이제 발견을 한 것이고 몰래 넣었다가 그러다 철회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 웃긴 것은 철회하겠다 말은 해요. 아주 빨리 신속하게 했어요. 근데 예산 또 살아 있어요. 이거 지금 뻔한 것을 이렇게 해도 국민은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들만의 뭔가가 있는 것인지 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걸 왜 이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최소 좋게 표현하면은 얘네들이 국민을 무시하는 애가 좋게 표현하는 거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뭔가 해먹으려고 하네. 이 양쪽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현재 서울에서 대통령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입니다. 그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청와대로 다시 복귀,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라 운동이 다시는 아니지. 대통령들로만 따지면 다시겠지만 청와대로 들어가라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청와대 7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이 자가 온갖 거짓말로 관련된 예산을 지금 꼼수로 지금 배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들은 다음 대통령은 청와대로 전 다시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전되고 있지만 이게 뭐 언제 완성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뭐 관사나 이런 것들도 신축되는 곳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다음 대통령이 될 때까지 시스템이 안 갖춰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5년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청와대를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저는 그 다음 대통령의 청와대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찬성합니다. 그럼 그 다음 대통령이 글쎄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5년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는 이제 의문점인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 아니 대통령한테는 이 말도 틀렸어. 지금 윤석열 임기가 5개월 지났어. 4년 5개월. 그럼요. 답답하게 왜 5년이라고 그래 지금. 그 4년 몇 개월이냐. 그거에 좀 의문점이고 좀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든지 예산 국민 세금 좀 그만 쓰고 누가 공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사하게끔 그렇게 또 수의계약도 어디서 뭐 하는지 우리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만하시고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 너무 정 피곤하시면 그냥 빨리 내려오시든지 이야, 좀 선택을 센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국민의힘에서 나오든 지금 용산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요건 우리는 100% 청와대 들어가면 급살 맞는다 같은 이 무속으로 출발한 이 시스템이 결국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청와대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 공간들, 국민들이 막 들어가서 보고 있는 공간들을 일부는 업무 공간을 제외하고 개방하면 되거든요.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본관에서 사용하지 않고 여민관 내려와서 업무동에서 같이 일했던 이런 그럼요. 게 있기 때문에 청와대 다시 보내야 된다 운동이 그래야 돈이라 좀 적게 들면서 다시 복귀하는 데는 그렇게 비용 많이 안 들 거예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이거는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긴다더니 하루아침에 용산으로 바꾸고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공약도 아닌 거를 용산으로 옮긴다 그래. 이것마저도 굉장히 위험한 짓이거든요 이게. 저 국민투표를 해야 될 사안인 거고 그다음에 처음에 496억 든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타당성 조사 이거 피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갈게라는 거에 다름이 없었던 거라 아무런 국민적 합의가 없었던 내용 소통을 그렇게 원하는 대통령이 지금 왜 국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합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와서 어느 날 쇼핑하듯이 관절을 선택하고 야 이거 외교부 장관 공간이야? 이거 내가 쓸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뺏긴 또 외교부 장관 공간은 대통령 비서실장 사저를 또 연쇄 가게 이동하고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좀 무지막지한 금액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 공간은 아직 공사도 시작을 안 해서 지금 외빈들을 호텔에서 모시고 있다는. 그럼 또 비용이 또 드는 거잖아요. 그럼요. 나가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부 행사, 그러니까 그런 행사가 비용이 호텔에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현저하게 지금까지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진짜 차라리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라. 청와대를 왜 기어 나와가지고 지금 이 꼴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갑자기. 그러니까 그들은 뭐 그들만의 또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이상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뭐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 엄청난 짓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본인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엄청난 짓을 하고 있다. 깨달을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도요, 청와대로 들어가라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는 조짐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갈 거면 청와대 들어가는 게 앞으로 우리가 3개월은 기다려줄 수 있다. 청와대로 들어가라. 지금 이 새끼들 발언에 사과할 게 아니라 어휴, 깜짝 놀랐어요. 496억 든다고 해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만 나는 지출 여기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진짜 이건 무릎 꿇고 해야 됩니다. 전 이 그런 생각- 새끼들 발언 왜 이후에 이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진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야, 더 이상 못 보겠다. 이게 지금 다음 방송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집무실 이전 하나 갖고 발생하는 문제가 어마어마해요. 나비 효과가 거의 핵폭풍급이야.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보수 어르신, 오랜만에 아이 컨택. 청와대라고 하는 공간이 우리 역사에 대통령 집무실로는 굉장히 맞게 지어졌어요. 용산의 국방부 청사가 국적에 맞습니까? 그딴 빌딩 서울에도 몇백 개, 몇천 개씩 있는데 국적에 맞습니까? 보수 어르신, 제발 윤석열한테 청와대로 들어가라고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